9월 21일 국토부에서 조정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 지역들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사실 조정지역에서 비규제지역이 됐다고 어느 한 지역의 부동산의 장세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겁니다. 조정지역 해제도 효과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정지역 해제를 했을 때 시장이 움직일 만한 지역과 움직이지 않을 지역이 이제는 정해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느 지역이 향후 괜찮은지 수도권에서 한 곳, 그리고 지방에서 한 곳을 각각 뽑아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분임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킨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9월 21일 갑작스럽게 국토부에서 조정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요거 접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저희가 아무래도 영상 업로드 시간이 약간 좀 느리다 보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 분들이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이 미리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저희 5분 임장만의 뷰를 또 알려드려야 하니까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무주택자는 지금 이 시기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고, 다주택자분들은 공포장의 투자로 선점을 하고 싶다면 또 어디 해야 하는지 요거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영상의 마지막에 결론으로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디가 해제됐을까요? 일단 어느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드디어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조정지역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게 아직도 청약 경쟁률은 높고 미분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종의 조정지역 유지는 또 필요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 지역들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광역시로 보자면 부산의 14개구, 그리고 대구의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지역으로 풀렸다가 요번에는 수성구까지도 조정지역에서 풀렸고요. 그리고 광주의 5개구, 또 대전의 5개구, 마지막으로 울산에 남은 2개구가 모두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뿐 아니라 도지역에서는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남구, 그리고 창원의 성산구까지 전부 비규제 지역이 됐고요. 수도권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인천은 서구와 남동구, 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놀랍게도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이 5개 경기도시는 조정지역에서도 해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 대한 소결론을 잠깐 내려보자면요. 세종은 많이 하락했음에도 일단 전부 풀어주지는 않겠다는 의견, 인천은 하락세가 완연함에도 서울과 수요를 공유하기 때문에 역시 조정지역은 풀어줄 수 없다는 의견, 또 경기도에서도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은 조정지역을 풀어줘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에 큰 영향을 못 줄 거라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떼어놓고 생각해봐도 경기도의 5개 도시는 서울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받는다기보단 어떻게 각자의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풀어줘도 일단은 괜찮다고 본 것 같고요. 일례로 김포나 부천 등을 안 풀어준 건 서울의 수요를 이쪽이 직접 받는 곳이라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이 풀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또 중요하겠죠. 이 비규제 지역이 됐다는 게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유리할지 혹은 반대로 또 불리할지 요걸 알아야 되니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등기 후에 전입하지 않아도 2년 후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청약 조건도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완화되고, 전매 제한이 해제되고요. 다만 광역시라면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두 번째 주택 취득세 중과가 8%에서 1%에서 3%로 다시 낮아지고, 다주택자라면 종부세가 낮아지겠고요. 또 중도금 역시 세대당 대출이 2건이 가능합니다. 이건 주택금융공사랑 허그에서 각각 한 건씩이죠. 담보대출 받을 때 1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지고요.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계약하실 때 조정지역이었더라도 처분 조건은 없는 것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국토부에 확인해 본 거니까 꽤 확실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마지막으로 장특공도 살아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완화가 있는데, 일단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 조정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이 됐다고 어느 한 지역의 부동산의 장세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다주택자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겠지만요. 이 얘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해보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대응이겠죠. 저희 채널이 이 지역에 대한 분석을 원하시는 무주택자분들도 많이 보시고, 투자 정보를 원하시는 다주택자분들도 시청을 하시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솔루션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저희가 작은 채널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니까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주택자 분들이죠.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현재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과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나뉘겠죠. 아무리 뭐 조정지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앞으로 금리 인상은 계속될 거고 경기 침체도 우려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당분간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정말 존중하고요.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지역별로 내 집 마련에 좋은 타이밍일지 저희 오분임장과 함께 하시면 더 좋은 정보를 앞으로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무주택자 분들 중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현재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조정지역이 해제된 곳을 먼저 보셔야겠죠. 당연히 경기도의 5개 도시 중에서 평택, 그리고 안성에서는 공도, 파주에서는 운정, 양주에서는 옥정과 회천, 이렇게 급매를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쉽지 않겠죠. 오히려 금매는 조정지역이 요번에 풀리기 이전이 더 잡기 좋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위 지역들은 무주택자 분들보다는 1주택자들이 추가로 똘똘한 지역을 추가 매수하기에 더 좋은 전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곳이 김포와 검단 같은 곳입니다. 김포도 인천의 검단도 현재는 아직 조정지역이죠. 검단은 인천에 속해 있긴 하나 뭐 사실상 김포나 다름없기 때문에 김포와 흐름을 같이 합니다. 원래 김포에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검단은 생각보다 조정이 많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김포는 조정폭이 꽤 큽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의 금매를 알아보신다면 정말 좋은 매물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임장해 본 바로는 고촌보다는 한강 신도시 쪽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금매를 찾기엔 더 좋습니다. 그 다음 다주택자분들이죠. 이번 해제로 인해 다주택자분들은 머리가 조금 아프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심플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토부가 현재 머리를 잘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없이 외치셨던 뭐 부동산의 본질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은 복기를 하셔야 되고요. 지난 정부에서부터 거의 30번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켜켜이 쌓인 규제를 현재 꽤 빠른 속도로 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부안해동 하시기보다는 어디가 장기적으로 수요를 빨아들일 곳이냐, 향후 2, 3년간 수요 공급적으로 어디가 유망한 곳이냐, 절대적으로 어디가 싼 지역이냐, 이런 3가지 정도를 꼭 봐주셔야 됩니다. 이번 조정지역 해제 전에 지난번 주정심에서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와 전남의 여순광 이렇게 조정지역을 푼 거를 기억하실 텐데요. 결과가 어떠하던가요? 뭐 대구 가격이 반등했나요? 아니면 여순광 가격이 뭐 반등을 했나요? 아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정지역 해제도 효과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정지역 해제를 했을 때 시장이 움직일 만한 지역과 움직이지 않을 지역이 이제는 정해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느 지역이 향후 괜찮은지 수도권에서 한 곳, 그리고 지방에서 한 곳을 각각 뽑아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수도권에선 대표적으로 평택을 꼽을 수 있겠죠. 평택의 공급량이 적냐? 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공급은 꽤 있는 편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고덕에 많고요. 그럼에도 평택은 평택입니다. 삼성 캠퍼스 공장이 앞으로도 더 릴리즈가 될 것이고 브레인시티도 조정이 되겠죠. 경부고속도로와 평택항을 끼고 삼성전자를 품은 이런 평택은 고소득 일자리 측면, 그리고 서울과 지방을 잇는 입지적 측면에서 향후 포텐셜이 충분한 도시입니다. 요거는 저희 지난 5분 임장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 영상으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공급량이 꽤 있을 때,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팽배할 때 좋은 물건을 잡아두는 게 장기적으로는 투자의 관점에서 더 맞다는 거죠. 지방에서는 대표적으로 부산을 고를 수 있습니다. 부산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도시냐 아니냐를 논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인구가 30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앞으로 인천이 이 인구를 넘을 확률이 크지만 부산은 아직도 대한민국 제2의 도시죠. 뭐 현재 부울경 메가시티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기는 해도 결국 경남 쪽에선 메가시티가 몇 안 되는 선택지라는 걸 현지에서는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부산을 제가 언급한 진짜 이유는 수요 공급 때문입니다. 뭐 올해까진 공급이 많지만 내년부터는 감소세로 접어드는데요. 2014년과 2015년 확연한 공급 부족의 모습을 보이는데 뭐 현재 건설 인허가 역시 신통치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즉 2026년이나 그 이후로도 뭐 공급이 눈에 띄게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부산의 규모, 부산의 소득 수준, 그리고 부산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 맛을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한번 부동산이 반등하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조금 더 어마어마한 수요가 가세해서 뭐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이 해제가 됐는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어떤 부분이 완화가 되는 건지, 그리고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을 내자면 그래도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정심에서 대구가 규제 지역에서 풀렸을 땐 뭐 대구행짤까지 돌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지대했는데 이번엔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죠.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속보라면서 뭐 언급은 하지만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조정지역에서 풀리든 말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공포지수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은 부동산과 상관이 없다고 했죠.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금리 인상 이꼴 부동산 하락은 이렇게 1대1 연결은 아니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 침체 및 하락을 거의 100%에 가깝게 도출을 해내니까요. 결국 미국발 금리 인상이 만들어내는 현재 시장 상황처럼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살 생각이 당장은 없어 보이고, 다주택자들 역시 이미 집이 여러 채 있기 때문에 비조정 지역이 됐다고 해서 투자할 여력은 없습니다. 돈이 없다기보단 취득세 중과와 종부세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다. 조정 지역은 서울이나 과천 정도가 해제되는 게 아니면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취득세 중과가 아예 없어지거나 동시에 종부세가 이전 수준으로 회귀를 해야 그나마 다주택자들이 움직이면서 1주택자들도 갈아타기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무주택자들도 시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고 시장에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도 1주택자분들도 다주택자분들도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준비라는 게 뭐 집값이 오를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임장 다니시고 손품 발품 많이 파셔서 본인이 움직이셔야 되는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이 들면 이 가급적 빠르게 금매 리스트를 받고 가격을 써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조정적 해제와 관련해서 저희의 인사이트를 공유를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